주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경금 다음으로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은 어저께 이제 경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신금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음금이 되겠죠. 음금.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 같은 금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차이 때문에 그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이 일간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만약 이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양을 남자라고 하면 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씩씩하게 이렇게 운동도 좀 거친 운동도 시키고 군대도 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키우지만은, 여자는 좀 다소곳 이런 말하면 요즘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여성상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죠? 남자가 할 것이 다르고 또 여자가 하는 것이 좀 달리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남자라고 하는 것은 또 강하고 이런 거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강인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과 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이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음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라고 하는 것 성질이 다르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완철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경금은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국세를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상황에 따라서 경금도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저께 경금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신금입니다. 신금은 양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이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조금은 볼품 없다,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스러운 거예요. 따뜻한 온기도 있고, 금의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경금이 아주 차갑다라고 하면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그래도 온기가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인 것이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우니까 당연히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경금이 투박하고 날카롭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아하다라고 해요. 우아하다 내지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표현할 때는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악한 강철 같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연한 보석과 같은 거 있죠. 보석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을 신금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러분들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도 다 신금이 되겠죠. 다이아몬드 어떻게 보면 돌이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값어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도자기 같은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은 정화로서 강하게, 남자는 씩씩하고
강하고 강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면 여자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너무 억압하지 않고 신금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신금으로서의 유연함이 겉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겉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의 용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은 마땅치 않죠.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뜨거운 활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신금은 그래서 많이 녹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금일간인 사람들이 화가 왕하잖아요. 경금일간들이 화가 왕하면 얼굴이 좀 빨갛고 피부가 좀 빨간 이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신금은 부드럽잖아요.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얼굴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가 금인데, 이 신금 일간들이 화가 왕하면은 피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피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신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화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크게 상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 뜨거운 햇볕을 진짜 실질적으로 여름에 뜨거운 햇볕 잠깐만 보더라도 빨갛게 상기되고, 그 다음에 두드레기라든가 기미라든가 주근깨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깨끗하고 백옥 같은 피부들이 많은데,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반대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매우 피부 같은 거 굉장히 좀 주의 있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신금 일간은 그래서 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금은 마치 새색시와 같아요. 새색시와 금방 결혼하는 새신부와 같다, 새신부와 같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신부 화장을 한 데다가 아주 맑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새신부를 바로 신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는 새신부가 입은 저기 하얀 면사포에 먼지가 묻는다거나 검댕이 묻는다거나 난리가 나죠. 새신부가 신부 화장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신금이죠. 그를 새신부를 맑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맑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거 다 어떤 것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특히나 신금일간이 왕할 때, 제가 신금이 지금 수월이지만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금백, 수, 청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금수라고 하는 것은, 금과 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특히 개수도 그렇고요, 신금도 마찬가지로 금수, 도 경금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새색시와 같은 것이고 개수는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 음용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용수, 사람이 마시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해서 개수 신금은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도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도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 일간, 경금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비겁인 금으로서 일간을 방조 내지는 방심해 주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하다고 토를 갖다 막 들이대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하고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것이 을목일간들, 그 다음에 개수일간들이 관을 잘 치용하잖아요. 을목이라든가 개수 같은 경우는, 을목 입장에서는 경신금이 관성인데, 을목은 화초와 같아서 경신금을 치용하는 얘가 여름에 태어났을 때 쓰는 것이고, 개수는 관성이 무토기토잖아요. 무기토가 관성이 되는데, 개수는 탁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무토, 칠살기토라 하더라도 개수 일간, 을목 일간은 관성 보는 것을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간이 을목 일간이었거나 아니면 개수 일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자의 어떤 남편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아주 그 세상에서 저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야, 뭐 이런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기 어떤 만족감, 성취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일간들이 어떻게 보면 을목일간, 개수일간들이고요. 또 신금일간
또한 신금일간 또한 뭘 쓴다 그랬죠? 상관인 임수를 쓴다 그랬잖아요. 상관인 임수를 쓰기 때문에 신금의 임수를 보게 되면 뭐예요? 까도녀죠. 까도녀. 여자도 까도녀, 까도남이 되냐, 까도남녀 이렇게 쓸까요? 그냥 까도남, 까도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신금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에 따라서 용신치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에 신금이 될 것이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술월 설명을 했고요. 오늘도 신금 술월 설명할 것이고, 내일도 임수 술월, 그 다음 개수 술월은 똑같습니다. 자, 절기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절기는 한로와 상강이라고 했죠. 한로라고 하는 것은 한로, 차를 한자에다 이슬 넣죠. 이슬인데 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슬이 6월 신월의 이슬은 그래도 좀 그렇게 막 차갑진 않는데, 술월은 바로 다음 달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 이슬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찬 이슬이라고 하죠. 술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로에서 상관이 아니죠. 상관이 아니라 상강이 되죠. 상강. 이때 이제 한로에서 상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리상자 내릴 강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어떤 때 이제 이슬이 아니라 이제 서리가 내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강이 되게 되면 더 추워지고, 또 상강이 지나게 되면 절기가 이제 입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입동.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서리 이슬이 아니라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 즉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 술, 서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향은 서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방은 신은 방향이 어디죠? 신은 방향이 남서가 되는 것이고, 유는 정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술은 방향이 북서가 되겠죠. 북서.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같은 서쪽이라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방향은 신의 방향은 남서쪽, 유는 정서쪽, 술은 북서쪽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유월은 금명한 금왕절임에 반해서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고,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술토는 또 한 가지 뭐예요? 마른 땅입니까? 젖은 땅입니까?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기가 없죠. 그래서 술토는 건토가 되는 거예요. 건토를 다른 말로 이제 말을 건자 건토를 쓰기도 하고, 말을 조자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조토 이렇게 보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건 진술, 충, 미, 토가 있죠. 그래서 진월, 술월, 추월, 미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습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중정화, 술중정화라고 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거는 건토가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차갑다라고 하는 기후적 특징이죠. 술월은 그래서 삭풍이 분다 그러죠. 삭풍. 마르고 차가운 바람입니다. 습기가 있는 바람이 아니라 아주 마른 바람에다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하강하고 건조하다. 이럴 때 뭘 조심해야 돼요? 산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술월부터 차츰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런 특성이 있는데,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양금인 경금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후매금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토후매금 다른 말로 토다매금이라고도 하죠. 후자라고 하는 두텁다, 두껍다라고 하는 뜻이고, 토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토가 많다, 토가 두텁다라고 하는 것인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매금,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뜻이 토후매금이고, 이건 쉽죠? 토가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힌다. 경금도 땅에 묻히는데, 신금은 더 작은 개념이죠. 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술월에 신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것,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속에 묻히면은 신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신부, 새색시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토가 많아가지고 토다 매금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색시 새신부를 갖다가 어디다가 탄광에다가 가두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연탄 배달할 때 연탄 창고 있죠. 그런 데다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새신부를 갖다가 그 험악한 연탄이 시커먼 연탄이 많은 탄광이라든가 연탄 저장소에다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신금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면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좋을까요? 자,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면 인성이죠. 엄마죠. 그럼 엄마가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정인이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일간 특성상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가 많아서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경금보다 신금은 더 작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무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의 티끌이 좀 묻어도 뭐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은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조금의 티끌만 묻어도 새색시 그 하얀 면사포에 검댕 묻는 거하고 똑같은 엄청 옥의 티라고 보기에는 너무 티가 중차대한 하자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 있어줘야 되고요. 신금은 당연히 뭐가 또 있어줘야 되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자, 이 임수는 신금을 뭐한다? 도세죽. 어저께 경금은 도세죽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도세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주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왕하는 계절에 경금이 토가 많이 묻어 있으면 쉬운 말로 잡티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임수로서 그냥 그 잡티를 털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냥 경금을 갖다가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갈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도세라고 하지만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재성인데 이 재성인 간목의 토를 억제시켜 주죠. 선생님, 그러면 정제보다는 편제인 을목이 있는 것은 좀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무토를 왕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은 삽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포크레인 가지고 제거시켜 주는 것이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을목이 있으면은 이걸 다 못 치웁니다. 그죠? 태산을 삽 가지고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도 그거 다 못 옮깁니다. 그죠? 생이 마감하고 후손이 해치워도 다 못 치웁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중장비 수백 대를 갖다 투입해서 산을 옮겨야지만 이걸 다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술월의 간목은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주고 도와주고 무토를 또 윤토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도 하죠. 한 가지 신을 얻어서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술월의 임수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임수가 능적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매금시켜주지만 임수는 탁수를 만들죠. 물을 더럽게 만들죠. 아무리 임수가 신금을 갖다 깨끗하게 해줄라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더러우면 더러운 물로 닦아봤자 더럽죠. 그죠?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도 더러워지고 신금도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패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은 물론 경금하고 결론은 똑같죠. 간목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 원래 경금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정화를 쓰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주의 배합이 술월이라 화를 자칫 잘못 쓰게 되면은 화가 목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토를 생겨주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경금도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술월의 신금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죠. 일간 신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추라고 해서
가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날씨는 차가우면서 기온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고요. 신금이성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돼서 신금이 땅속에 묻힌다. 제가 비유를 했을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새신부 대신 새색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를 입고 탄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끔찍할까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격국을 놓고 보는데,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과 술토는 양토가 되는데,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토를 보게 되면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이죠.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인은 뭐예요?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인인 것이고,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는 편인인 것인데, 어저께 경금의 경우에는 경금은 경금양이고 토도 술토도 양대양이니까 어저께 편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일간은 음이고 그 다음에 토는 양이니까 음대양이죠. 이거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격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술 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중 8구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새색시가 탄광 속에 갇힌다라고 했죠.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그러면 저 토가 신금을 매금하지 않도록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간목이 약하니까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라고 했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어 설상가상입니다. 술월에 무토만 갖고 신금이 지금 땅속에 지하실에 갇혀서 좀 헤어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축토까지 있으니까 무토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연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신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얘도 매금되고 얘도 매금되고, 형제 자매가 있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형제 자매가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뭐 엄마가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게임하느라고, 아니면 엄마가 20대 초반에 친구들 만나느라고 그리고 한 살도 되지 않은 애기를 집안에 가다 놔놓고 빵만 이렇게 던져 놔놓고 지 놀러 갔다가 애기들이 굶어 죽은 경우, 불이 났는데 화재로 죽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코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 자식이죠.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엄마, 인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성이 너무 많아서 나를 땅속에 묻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절대 이렇게 사주가 너무 편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사주가 되겠고, 혹여 또 있죠. 어떤 분들 이날 아들, 딸 낳는 분들, 제 강의 들으면 또 가슴에 털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 당연히 귀하지만은 이거 모항자세 마마보이고요. 아기는 엄마가 생해주는 것은 적당히 생해줘야 되는데, 내 자식만 귀하면서 얘를 너무 편애하게 되면은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지 묘목이 있죠. 묘목 가지고 어저께 인목 가지고도, 어저께가 오늘 신묘니까 어저께 경인 일주였죠. 이 인목 가지고도 토를 제하기가 있는데, 하다못해 음목인 묘목 가지고 토를 제하기가 힘들겠죠. 또 묘술은 또 지지로 합화가 되죠. 묘술 화가 되기 때문에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목이 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묘술 합화해가지고 다시 토를 생해주니까, 신금 입장에서 재성이 아빠죠. 엄마 편 들어서 나를 또 못 살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결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 좀 생각도 많고요. 특히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거 건강 조심해야 되고, 위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파급되니까 수에 관련된 질병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매우 편고한 사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날 출산 대기는 하지 않겠죠. 만약 저한테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날은 아닐 것이다. 부득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자,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자시. 물론 이제 태기를
이제 할 때 제왕절개 할 때 무자시 자시에 태어난 사람 자연분만 아니고서는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정일을 10월 뭐 한 15일 잡아놨는데 갑자기 배가 나왔는데 새벽 무자시 태어났다. 이거 좋을 거냐? 안 좋은 거예요. 토왕절에 무토 주도 때 또 무토 이거 토다 매금이죠. 더 안 좋은 생실 말씀드릴까요? 무술시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때 좀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거 답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무자시 무술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축시 좋을 거야 안 될 거야? 토가 왕 계절에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형국이 될 것이고, 경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을 묘목이야 뭐 묘술 합파한다 하더라도 임목을 봐서 토를 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뭐냐면 토가 많은 것이고 일간이 그렇게 왕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거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신금 하나, 이 신금 둘, 경금 하나, 금이 세 개니까 일간이 왕하다. 이거 왕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게 뭐 일간이 다자, 뭐 비겁다자, 비겁다자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 그 다음에 뭐 인성까지 있으니까 일간이 너무 왕하다. 그래서 뭐 화로서 뭐 어쩌고 그건 다 이상한 소리고요. 이거 일간 왕한 것 아니고요. 토가 많아서 금이 다 땅에 묻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목으로서 이거 제극일, 즉 용제 파인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는 좀 안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줘야지만 신금일간이 땅에 매립되지 않는다, 매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임진시, 요거 임수, 요거는 무토가 이렇게 파극하게 되면 좋지 못하겠죠. 이것도 대체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무토가 많아서 무토가 투출하는데 얘를 제거시켜 주지 못하면 일간도 매금, 임수도 파극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시도 그렇죠. 개사시도 마찬가지고요. 갑오시도 마찬가지고, 갑오실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에 투출돼서 얘를 제거시켜 줄 것 같지만,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간목은 힘이 부족하죠. 물론 이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됐다 하더라도 수기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줘야 되는데, 오화라고 하는 또 화 위에 있으면 간목이 설기가 되고, 간목이 약간 토가 많으면 이거는 뭐 어떤 사주 토다 목절하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병신시,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생시가 이 병신시가 아닐까 싶어요. 일간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고 임주도 얻게 되고, 이 무토가 투출된 건 어떤 생시를 갖고 오더라도 이 무토는 제거할 수가 없는 생시인데, 차라리 일간이 뿌리를 얻는 그러한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유금 정화도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묘유충 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딱히 남녀 불문하고 남자아이이든 여자아이이든 딱히 이 생시가 좋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부득이 낳는다라고 하면 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요일, 어저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